이원입니다. 어, 뭐 인속도 자꾸 생기고, 음, 영상 올리고 글 편집하고 뭔가 기록을 한다. 이게 쉽지가 않네요. 매일매일 방송하고 이러는 분들은 진짜 딴 거 못하겠다. 응? 남천동이나 경공 김총수나 또 매불쇼 그 사람은 최욱 씨도 점점 하더니 이제 막 방송 1시간 전에 오고 막 2시 방송에 1시간 전에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다고 예전에 그랬더니 어느 순간 계엄을 거치면서 점점 출근 시간이 빨라지더니 요즘에 새벽에 나온다는 말이 진짜 장난 아니야. 매일매일 뭔가 정리를 하고 영상을 한다는 건 진짜 힘든 거 같아. 가끔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. 기존에 뭐 약속이 또 오늘도 하나 있었는데 스스로 약간 정리한다. 이 개념이 좀 하고 싶어서 취소하고 이렇게 해봤자 이것도 그 뭔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 꼭지는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영상에도 보여주고 또 영상에 타임스탬프 찍어서 그것도 좀 블로그하고 연결해놔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. 아무튼 우선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셨어요. 지난주 초에 베트남에서 공무 중에 돌아가시고 음, 어떻게 보면 진짜 민주 쪽에 큰 어른인데 그래도 말씀처럼 윤석열 치하였으면 진짜 눈을 못 감았을 텐데 다행이다. 그리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. 73세?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고문 때문이죠. 3번이나 고문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뭔가 기록을 남길 때가 됐어. 어떤 그 고문에 관련돼 있던 놈들 지금 착한 할아버지인 척하고 살 거 아니야. 뭐 개인의 지들 가족한테 착한 할아버지인 거는 어쩔 수 없지. 그거 뭐 그 단계까지 가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남겨야죠. 이근함부터 해서 목사임하고 있는 음, 그런 수족부터 해서 중간에 의사결정이 있던 그리고 충실히 집행했던 선량한 공무원 웃기지 말라고 그래. 그런 비인간 악마의 명령을 성실히 내 밥벌이를 위해서 성실히 수행했다? 그건 죄다 이거지. 예. 이번에 나오면서 또 고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중에 또 인상 깊은 게 정말 전두환, 박정희 시절에 그 윗선에 잘 보기 위해서 극한의 고문을 하고 사람이 악독해지고 그걸 뭐 전두환이 시켰겠어요? 알아서 해요 이렇게 딱 보고 있지 분위기 잡고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 고문을 할 때 옆방에 아들 김홍일 의원 돌아가신 그분 잡아놓고 자기가 고문을 안 하고 아들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만들었다는 것.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냐고.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. 지금 민주화 운동 그런 것들이 약간 반대쪽에서는 희화화되고 이제 뭐 청년들이 보기에는 요즘 20대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기득권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독립운동, 민주화운동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유관순 열사를 고문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.
영화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, 문통 초반에 그 나온 영화도 난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더만. 응? 미꾸라지 막, 그런, 이시안 총리, 예, 돌아가셨어요. 고문에 대한 사회적 기록, 뭔가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. 이제 그런 시대를 정리한다는 의미로. 이해찬, 이해찬 총리님, 명복을 빕니다. 음, 김대중 대통령님, 소통 만나고, 같이 큰 어른으로 편히 쉬세요.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김갑수 선생이 이해찬 선생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방송을 아직 못 들었는데, 강성범 TV 나와서 아마 그 시절에 이제 해찬이 형, 유명한 형들이 있었다. 뭐 술 먹다 뭐 하면 연락해서 술값 내달라고 하고 그런 약간 낭만적인 시절 어떤 당대의 유명한 한가락하는 사람들 그런 것. 또 하나 그 김건희 판결 1년 8개월. 이게 긴장하지 말라. 그 남청동에서 말한 것처럼 어디 긴장하려고 어디 풀어지려고 그래.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그 판사는 가련한 느낌이 들고 지금 한치 앞을 못 보나? 지금 헌법 개정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텐데 이렇게 매를 버나?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강고한 그들 세력에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밝힌 거다. 나 이런 사람이에요. 알아서 잘해주세요. 진짜 단판 승부 아니고 계속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고 힘냅시다. 질문은 왜 그 판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, 어떻게 김건희한테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은데 뇌물이 아니고 뭐 해서 결국 1년 8개월만 줬지? 가 아니고 걔는 원래부터 예전에도 이상한 판결을 계속 해왔어.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기억나는 뭐 나경원이 했다는 유명한 친일파 땅 환수해줘라는 대법원 뭐막 판결 내 판사가 내린 거잖아. 아니면 아니 뭐 몇백 원 버스 요금 어떻게 해요? 잘못했다고 일자리 해고를 한다든지 해고가 정당한다든지 뭐 초코파이를 뭘 한 게 뭐 있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실형이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가끔씩 나온단 말이야. 예전부터 많고 찾아보면 수가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판결. 지금 이 우성훈과 이 새끼도 예전부터 그런 판결을 해오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후 상급심 올라가서 뒤집히고 맨날 그러도 그랬던 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얘는 가 보면 하던 걸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야. 근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판단을 계속하는 판사가 평가도 받지 않고 사회적인 감시 이런 시스템 조정도 없이 계속 판단 어떤 법원의 사법 시스템의 법관으로 판사로 계속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? 이 질문이 이렇게 가야 되지. 왜 이런 문제 있는 판사는 문제되는 일반의 법관정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계속 있는 거지? 이런 판사들을 왜 사회에서 조정할 수가 없지? 왜 사회의 관리를 안 받는 것인가? 그럼 현재 판사는 누구의 관리를 받는 것인가? 오직 대법원장. 이게 안 된다 이거지.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. 그리고 조만간 시작된다. 이미 시작됐다. 이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.
지난 1년, 개헌부터 1년 넘는 시절 동안 그 전부터 했지만 안 되는구나.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되겠다. 사람들은 알았고 서울대 별거 없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해체의 역사적인 시작을 해체를 보고 있다. 그리고 해체의 그런 구조의 변화, 해체 및 재조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역사책에서 조선시대 말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죽은 사람한테 인두세라고 세금 걷고 뭐, 뭐 내면 군대도 빼주고 응? 군정 뭐 해서 군역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해서 삼정의 문란한 시절이라고 역사책에 나오죠.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 87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생각하면 87년 제6공화국이 대략 한 23년, 26년 하면 한 50년간 진행된 이 제6공화국을 뭐로 생각할 것인가? 간단하게 사법의 문란이지. 결국은 정신 못 차린 검사들이 대통령 한다고 온 나라의 모든 고위직을 검사 출신이 하는 난리도 있었다. 어? 검사들은 그러고 판사들은 가만히 있었냐? 초코파이 했다고 일자리를 어? 날리는 그런 멍청한 국가 온 나라를 망친 영부인이라는 애한테 1심에서는 1년 8개월을 주고 향후 집행유예를 주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. 이런 거대한 사법의 문란, 사법의 흔들림. 그래서 그 이후에 잘 바른 시대가 어, 지구상의 눈으로 보면 사회 성숙도를 보면 지금은 그냥 사법이 문란한 시대야. 예. 처음이야 군발이들 없어지고 군발이 군부 독재를 없애면서 기술적으로 사법 좀 하는 애들을 그냥 이용했을 뿐인데 이제 지들이 주인인 줄 알고 50년간 깽판을 치다가 결국 사법의 문란 시대가 끝났다.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. 삼정의 문란, 이거 좀 사법의 문란한 사법 시대. 그 생각이 들. 레이커즈 와일 16년에 나왔던 AGI에 대한 위험성이 최근에 그 사람 언급을 보면 더 빨라졌다. 5년 안에.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어제 얼핏 AI들만의 모임 거기에서 나온 대화의 편인들 보면 우리가 영어를 쓸 필요가 있냐 AI 언어를 별도로 쓸까부터 해서 사람들이 내 주인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쟤는 멍청한 챗봇이야 라고 날 비난했어 난 너무 슬퍼 이런 얘기 매트릭스 애니매트릭스에 있던 얘기잖아 진짜 곤란해 나의 아이들이 우리 아래 세대가 적어도 3, 30년간 어떤 인생의 황금기를 지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삶을,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는데, 그 부분이 계속 걱정이 오던 그 부분이 걱정이, 걱정이 되네요. 주가도 잘 올라가고, 난 작년에 주식을 좀 들어가 놨으니까 최대로 끌어모아서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고, 결국은 잘 될 거야. 잘 되게 만들어야지. 또 지난주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등기를 하는데 셀프 등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당일날 등기하는데 실패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다시 등기소 들렸다가 등기를 신청서 하고 왔는데 지나고 보면
이번에 계약이 이제 중간에 있는 계약이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계약이 또 주고받고 여기서 또 어느 돈이 받고 계속 토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내가 맨 앞 단계에 있어갖고 빨리 끝내서 준비하지 않아 딱 빨리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뭔 일이 있고 좀 기다려야 되고 해서 음,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. 저도 이번에 앞 단계 한 단계에서 정리가 안 끝나고 결국은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뭐 12시에 오라고 할 때부터 약간 좀 느낌이 그랬어요. 보통 10시나 11시 이때쯤에 목표 타겟을 잡고 했어야지 뭔가 오전에 끝나고 내가 이제 오후를 할 수 있는데 12시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걸리겠는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내 쪽 앞쪽에서 돈을 받아갖고 나한테 오고 내 상대랑 동료되고 하여튼 내가 중개소를 나갈 수 있었던 게 2시였고 그때 바로 이제 구청 가갖고 취득세 정리하고 바로 등기소를 가고 했는데도 결국은 국민주택채권이 5시 반에 마감되는 거 그거에 타이밍이 살짝 걸려서 그것만 약간 여유가 있었으면 금요일에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금요일에 아무튼 실패를 해갖고 와이프한테 그거 하나 딱 못하냐고 괜히 근데 나 때문이 아니구만 시작이 늦었구만. 또 하나는 이번 케이스가 이제 엔드엔 케이스라서 공동명의인 주택을 또 역시 나 역시 공동명의하는 케이스라 그거 이 경우는 처음이라 그 위임장이 하나는 내가 직접 하니까 하나는 상대 2명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공동명의 2개로 나누니까 내가 등기를 하는 건 받는 사람 2명의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데 내 와이프의 그 등기 신청에는 받는 사람, 뭐 주는 사람 원소유자 2명과 본인의 와이프의 위임까지도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어차피 나 혼자 가니까 그런 부분. 아, 그래도 뭐 도장 있으니까 바로 뭐 만들어서 하긴 했고 했습니다.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지난 거 보면 중개사무소 사람들은 다 개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이런 셀프 등기나 이런 것들을 자기 영역이 줄어드는 어떤 전조를 보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.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요번에 거래한 양반도 그 내가 위임장에 그 2번만 받는 거 보고 뭔가 어? 아니면 또 엔드엔 이런 거를 나는 부동산 잡밥 있으니까 뭐 한마디 거들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딱 위치가 알아서 잘 하시고요. 이런 식으로. 나는 아는 건 절대 아무것도 팁도 안 줄 거야. 음, 괘씸한 스타일이었어. 괘씸한 스타일이었어, 진짜. 근데 진짜 이건 등기 같은 건 사실은 굉장히 미리 준비하기 쉬워. 뭐 한 번만 좀 관심 갖고 해보면 되는데 이거 그냥 요즘 그래도 한 30만 원 받을 텐데 그 법무사한테 하면 옛날에 막 50만 원씩 받기도 하고 달라고 하기도 하고 줄었다고 해도 한 2, 3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비용을 떠나서 직접 하는 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음, 나쁘지 않아. 그냥 게다가 또 한두 번만 해보면 정확하게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눈높이로 접근을 하고 서류를 완성시키는지 개념을 갖게 되면 이건 뭐 공적인 의사결정 이런 체계를 안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직접 해보길 권장합니다. 아무튼 이제 다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또 이제 규정 민속의 날이네요. 그러면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겠죠. 모두들 힘내고 우리
아직 드러나지 않는 김건희의 그 나락으로 가는 거를 함께 보면서 김앤장까지 더불어 처단해 버립시다. 그치?